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You're listening to KSUH Puyallup, AM 1450, and KWYZ Everett, AM 1230. Number one Northwest Korean radio. This is Radio Hanguk. First and only 24-hour Korean radio station in Washington.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코너스톤 의료원이 가정방문 진료와 호스피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너스톤 의료원의 원장이신 변재준 박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미국 땅에서 이렇게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들이 가정방문을 가서 진료를 한다. 네. 옛날 서부 영화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그런 게 있나 할 정도로 약간 좀 반갑고요. 네. 또 굉장히 친근감이 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병원이 가정으로 이동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방문해서 네. 진료를 하는 거죠. 네, 가정 방문 서비스를 이렇게 실시하게 된 동기가 있으신지요? 예, 우리 주변에 이제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셨죠. 그래서 이제 노인분들 중에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실제로 병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오시기 힘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이,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신데, 이 메디케어 혜택으로 가정방문 서비스, 하스피스 서비스라는 게 원래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잘 이용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있는지도 모르는 분 많이 그렇죠. 계시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모르시기도 하고 예. 또 가정방문을 해서 진료하는 의사나 또는 진료 간호사가 좀 드물었었고 예,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었죠.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이걸 한번 코너스톤에서 해보자. 우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정에서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노약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 예. 그 가정 방문을 직접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가는 거는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네. 이제 지금 저희 병원에서는 저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진료 간호사 너스 프랙티셔너라고 하는데 예. 우리 소도순 진료 간호사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스케줄을 짜서 방문을 하게 되죠.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원장님이 가정 방문 진료를 담당하시는군요. 예. 지금까지 제가 네. 특히 임종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 방문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셨어요. 네. 자, 가정 방문 진료 그리고 이제 임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코너스톤 의료원에서 실시했다는 소식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또 많은 또 이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누가 가정 방문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우선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신 노인들이 혜택 대상이 되는데요. 네. 대부분 다 메디케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노인들 중에서 첫째는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의학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 방문이 어려우신 노인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정 양로원에 이미 살고 계신 분들. 네. 이제 가정 양로원 그러면은 그 워싱턴주 법에서 6명까지의 환자들이 그렇죠. 공동으로 가정집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메디컬 서비스를 받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근데 가정 양로원에 이미 살고 계시다라는 거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 문제가 심하게 있다라는 거를 이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가정 방문 양로원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방문 진료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는 건강하셨지만은 어떤 급성 질환이 생겨가지고 네. 수술을 받았다든지 또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든지 이러면 이분들이 퇴원을 하실 때 예. 그냥 집으로 바로 가시지 않고 너싱홈에서 단기간 이렇게 머무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다리뼈에 골절이 있었다 그러면은 수술은 병원에서 하지만은 퇴원을 해서 재활 치료를 뭐 한 4주 정도 또는 뭐 2주 정도 이렇게 너싱홈에서 한다. 이렇게 네. 단기간 너싱홈에서 치료받으시는 분들 네. 예, 이런 분들이 방문 진료 서비스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가정방문 진료가 이제 가능한데요. 코너스톤 의료원 의료진이 가겠는데요. 아마 네. 그 서비스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메디케어를 갖고 계신 노인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예. 또 이미 이제 가정 양로원에 사시는 분들, 또는 수술이나 병원 퇴원 후에 단기간 널싱홈에서 치료받으시는 분들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나 다 가실 수도 없고 여기가 예, 머니까 그러죠. 예, 예. 가정 방문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재는 서비스 지역을 좀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남부 킹카운티의 남부 지역, 드모인, 그 다음에 페더웨이, 켄트, 그 다음에 어번, 뭐 이런 이제 킹카운티 남부 지역하고, 그 다음에 피어스 카운티, 네. 예, 그 다음에 올림피아하고 레이시까지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다만 화스피스, 그러니까 임종 환자들에 대한 방문은 좀 더 그 지역을 좀 더 좁혔습니다. 네. 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이 그렇게 되질 않기 때문에 해서 남부 킹 카운티하고 북부 피어스 카운티, 타코마의 북쪽 지역, 예, 그 다음에 남부 킹 카운티 이렇게 화스피스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역은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십시오. 네. 남북 킹카운티 지역, 그다음에 이제 타코마가 들어가 있는 피어스 카운티, 예. 올림피아까지 내려가시는군요. 예, 레이시 지역. 예. 그다음에 호스피스 가정 방문은 남부 킹카운티, 북부 피어스 카운티로 예. 이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이제 이게 지역은 넓어질 것 같은 느낌은 드네요. 예, 좀 많이 늘어나기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이용하시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그러면 주로 어떤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지요? 예, 되게 어떤 경우에 거동이 불편하냐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네. 중풍 같은 거가 이제 아주 대표적인 게 되겠습니다. 이미 중풍을 앓으셔서, 네. 병상에 누워 계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 당연히 대상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치매 환자 같은 경우, 치매가 있어서, 이렇게, 가정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병원을 찾아오거나 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또 그다음에 일상생활에 계속 24시간 이렇게 옆에서 누가 돌봐드려야 되는 이런 치매 환자들이요. 네. 예, 그다음에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골절 같은 게 있어가지고 단기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말기 암 환자들, 암을 쭉 치료를 받으셨는데 치료에 이제 말기에 와서 이제 임종을 맞을 수밖에 없는 임종에 가까운 이런 말기 암 환자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혜택을 받으시는 이제 중요한 병들이 되겠고요. 그다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가정 양로원에 사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서 잠시 퇴원해 가지고 잠시간 그 너싱홈에 머무르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죠. 네. 그렇군요. 자, 중풍, 치매, 골절, 말기암 등 환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미 가정 양로원에 사시는 환자분들은 물론 해당이 되겠고요. 네. 급성 질환으로 병원에서 널싱홈으로 퇴원해서 장시간 널싱홈에 머무르시는 분들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렇지만 모든 게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닐 것 같고 가정 방문의 대상이 되지 않는 병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응급검사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방문 진료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갑자기 침대에서 떨어졌다. 음. 그다음에 갑자기 말이 어두워지고 중풍이 오는 것 같다.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심장마비가 오는 것 같다. 이런 경우들입니다. 아하. 예, 이런 경우에 이런 병들이 굉장히 중요한 병이라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병이 있을 때 거동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진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빨리 해야죠. 빨리.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진단을 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과 장비가 필요하고 네. 또 빨리 해야 되는 이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응급검사나 응급처치는 가정방문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단순한 편의를 위한 가정 방문은 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평소에 비교적 건강하셨던 분인데 뭐 감기가 걸려서 열이 난다. 뭐 오늘 우리 딸이 어디를 가서 라이드가 없다든지. 네. 예. 그냥 나는 집에서 좀 누가 와서 치료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네. 뭐 이런 단순한 편의를 위한 경우에 이런 경우는 가정 방문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지도 않은데 내가 차가 없어서 예, 좀 와주세요. 이제, 이건 안 된다는 예,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자, 가정방문 진료를 통해서 네. 어떤 내용의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이제 방문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자세한 이제 병력, 어떻게 아픈지 이야기 듣고 또 진찰하고, 이거 뭐 병원에서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그 약 처방을 해서, 약국을 통해서 이제 약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혈액검사 시설을 가져갑니다. 예, 물론 뭐 결과를 그 자리에서 아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 혈액을 이제 채취를 하죠, 집에서. 예, 그래서 병원으로 가져와서 검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병원에 오시는 거나 마찬가지 예. 그런 이제 진료 서비스를 다 받으실 수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그렇지만 또 코너스톤 의료원에서 변재준 박사 진료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불평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가끔 나가시면. 아, 예. 네. 미리 예약을 잘 해 놓으셔야겠네요. 예. 예, 가정방문 진료 서비스 실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이렇게 활용할 땐 미리 한번 전화를 드려야겠죠? 그렇죠. 예약을 해 주셔야만이 예약을? 저희가 이제 약속 시간에 예약 가죠. 전화번호 어디로 하면 됩니까? 저희 전화번호는 200, 여기 지역번호 253이죠. 네. 그리고 200 1988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전에 얘기했었죠. 네. 네, 253-200-1988, 253-200번입니다. 200-1988-1988로 예약을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가정방문 진료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제 호스피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몰라요. 예, 좀 설명해 주세요. 호스피스 서비스라는 거는 편안하게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모든 의료 서비스. 네. 예, 대개의 경우에 이제 방문 진료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렇군요. 예. 자,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다. 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참 네. 마지막 순간이 좀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어야 네. 좋죠. 참 고생들 많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호스피스 하면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예, 이제 피하고 싶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예. 이 환자나 가족의 반응들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예, 그렇죠. 예, 간혹 환자나 가족들이 호스피스 서비스는 절대 안 된다. 예, 예. 금기시하는 경우가 있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흔한 이유는요, 호스피스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네. 그래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다는 거는 최선을 다하는 치료를 포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허. 예, 약도 더 쓰고 주사도 더 쓰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해서 더 오랫동안 살 수 있는데 이 치료를 포기하고 예, 여러 가지 뭐 정성스러운 간호나 치료를 포기하고 환자를 방치해서 임종을 그냥 맞도록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잘못된 되면 생각이군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호스피스는 치료를 포기하고 환자를 방치하는 게 아니고요. 네. 치료의 초점을 음. 환자의 증상 조절, 안정, 안락함 이런 쪽으로 초점을 옮기는 거지 그렇군요.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 마인드를 바꾸셔야겠네요. 예. 네. 그래서 그냥 호스피스는 중환자 관리다라는 말이 네.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중환자 관리예요. 왜냐하면 네. 임종을 앞두신 분이 얼마나 많이 아프신 분이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호스피스 진료라는 건 그만큼 여러 가지 장비, 시설, 집중 치료, 간호 이런 게 필요해요. 예를 들면은 뭐 산소를 공급해야 된다든지 주사약을 써야 된다든지 뭐 소변이 안 나면 이렇게 소변을 뽑아내야 된다든지 어디 뭐 배나 폐에 물이 차면 물을 뽑아내야 된다든지 또는 뭐 암이 전이가 되면은 뭐 전이된 부분에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뭐 수혈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환자분이 뭐 피를 토한다, 숨을 못 쉰다, 구역질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집중적인 치료하고 간호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는 그렇죠. 이런 영역들이 다 호스피스의 영역에 속하는 건데 호스피스 그러면 이런 거 치료를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호스피스에 대해서 이제 좋은 이미지를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예. 그런 다른 이유가 있겠는지요. 이제 호스피스를
그냥 호스피스 그러면 그게 임종을 맞이하는 장소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예. 사실은 호스피스는 좁은 의미로는 그냥 임종을 맞이하는 장소다 또는 임종 직전에 치료를 받는 장소다라는 게 맞습니다. 네. 예, 어디에 치료받느냐, 호스피스에서 치료받는다, 어디에 있느냐, 호스피스에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맞아요. 네. 예, 그런데 사실은 호스피스 그러면 그냥 단순히 장소라는 의미보다는 이렇게 좀 더 넓은 의미로 네. 편안하게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서비스 전체를 하스피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게 되면은 그 좁은 의미의 이해에서 오는 그런 그 편견이나 오해를 벗어날 수 있죠. 그렇군요. 예를 들면 호스피스 서비스라는 거는 호스피스라는 시설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아. 또 양로원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너싱홈에서. 장소라고 생각하지 말고 서비스라고 그렇죠. 생각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서비스의 전체가 호스피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네. 단순히 호스피스는 그냥 임종을 맞는 장소야 이렇게 함으로써 생기는 네.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죠.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실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서비스에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은 뭐 우선 방문을 해서 진료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의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증상 조절, 특히 뭐 통증 같은 거를 조절하는 거, 네. 그다음에 뭐 약물의 투여, 주사약 투여, 그다음에 약을 뭐 처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 의사하고 연락을 해서 서로 상의를 해서 어떻게 치료할지 이런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거, 네. 뭐 또 심리 상담.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되고요. 원하시면은 뭐 종교인들, 예를 들면 목사나 스님 또는 친구나 지인들 이런 분들이 같이 가서 저희랑 같이 가서 협조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증상 이제 조절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예, 임종 환자들이 주로 겪는 증상 예. 그런 거 어떤 게 있어요? 가장 흔한 증상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너무너무 네. 많으니까 4가지는. 네. 첫째는 통증입니다. 암의 말기에 통증이 많죠. 예, 네. 임종 환자들이 통증을 가지고 임종하시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그 임종 관리에 있어서 통증의 해소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 때문이든 또는 치료의 부작용 때문이든 간에 쇠약감, 아주 힘이 없고 식사를 못하고 체중이 줄어든다 이런 다 같은 내용입니다만 쇠약감, 식욕부진, 체중 감소 이런 게 또 큰 증상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역질 구토, 예, 그 다음에 호흡곤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증상인데요. 이런 증상들을 없애가지고 가능하면 적게 해가지고 안락하게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호스피스 서비스고요. 네. 예, 호스피스는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예, 서비스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집에서도 받으실 수 있고 양로원에서 받으실 수도 있고 네. 너싱홈에서 또는 병원에서 또는 호스피스라는 시설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서비스 전체를 호스피스라고 한다라고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야기 들으시고 가정방문 진료나 호스피스 서비스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실 텐데요. 네. 메모 준비하시고 다시 한번 이제 방문 진료라든가 호스피스 서비스 신청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알려주십시오. 저희 병원에 그냥 전화를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화 예약하실 때, 메디케어 보험 카드를 가지고 전화를 해주시면 저희가 더 편하겠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비스 지역은 현재 가정방문은 남부 킹 카운티, 피어스 카운티, 올림피아, 레이시 지역까지고요. 네. 호스피스 서비스 지역은 좀 좁게 남부 킹 카운티하고 북부 피어스 카운티만 지금 서비스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코너스톤에서 이제 이렇게 그 의료 진료 영역을 좀 넓히다 보니까 새 직원이 또 필요해서 예. 직원들을 뽑는다는 얘기 들었는데 예. 안내해 주시죠. 예, 오늘 뭐 이 기회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새로 같이 일할 식구들을 이제 찾는데요. 뭐 간호사, 이제 간호사는 여기서 이제 라이선스드 프랙티컬 너스 LPN이라는 자격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요. 네. 또는 레지스터드 너스 RN이라는 자격을 가지신 분도 계세요. 네. 아무튼 뭐 간호사, 그다음에 간호조무사 여기서는 이제 메디컬 어시스턴트라고 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리셉셔니스트도 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저희 웹사이트 새로 만들었습니다. cornerstone.clinic입니다. 보통 웹사이트가 뭐 COM 또는 네. ORG 이렇게 끝나는데요. 클리닉으로 돼 있군요. 저희는 cornerstone.clinic 이렇게. 네. 그래서 코너스톤 클리닉, 예, 코너스톤.클리닉으로 네. 들어가시면 예. 네. 거기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 보죠? 예, 여기를 통해서 응모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요약을 좀 한번 해 주시죠. 예, 오늘 이야기는 이제 가정방문 진료하고 하스피스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방문 서비스 대상자는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신 노인분 중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 방문이 어려운 분들, 가정양로원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고요. 진찰이라든지 약 처방, 혈액 검사 등 병원 진료와 거의 같은 수준의 내용의 진료를 제공을 하고요. 또 호스피스 서비스는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이런 돕는 서비스인데 가정 방문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통증 관리, 주사약 투여, 뭐 약물의 처방, 뭐 암 의사와 연락, 심리 상담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응급 검사나 이제 응급 처치가 필요한 그런 분들의 경우는 이제 빨리 가셔야죠. 거기는 예, 나이 그때는 나눠 이제 불러갖고. 응급실로 네, 가셔야 그런 되겠다. 분들은 가시고 예. 그렇지 않은 분들 가정방문 진료나 호스피스 서비스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또 자세한 문의는 253-200-1988, 253-200-1988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정방문 진료 그리고 호스피스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한 코너스톤 의료원의 원장이신 변재준 박사를 모시고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12시 정보 데이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치시거나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 라디오한국닷컴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 그리고 1시부터 세월 따라 노래 따라가 방송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